자기소개랑 제로웨이스트샵 시작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보트랜스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리플레닛의 대표 소피아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속한 모임에서 이제 환경 세미나를 듣게 됐어요. 국내 어떤 환경 단체들이 주관하시는 세미나에 찾아다니면서 좀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알게 됐어요. 제 삶에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소비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그 행동에는 그 소비자로서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미 포장돼 나온 생협의 제품들을 내가 사오면 그 쓰레기 포장재는 그대로 나에게 남는 거잖아요. 내가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실천이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도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포장 없이 어떤 개인 용기를 가져가서 식품류를 쇼핑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호주에 있는 무포장 식료품점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회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점을 늘려가고 또 해외에도 진출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개인 제로웨이스트 실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식품의 유통과 판매 부분에 뛰어들어서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서 포장을 최소화해서 유통을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할 때 가능하면 대용량 벌크의 형태로 포장 없이 손님분들이 개인 용기를 가져와서 쓰레기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식료품점을 꿈꾸면서 보트랜스쿱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로웨이스트 샵에 어떤 손님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아직은 제로웨이스트나 비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세요.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 있으면 아파트 주민분들이 쉽게 용기 내 리필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제로웨이스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이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이나 문화 자체가 좀 더 확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로웨이스트샵 방문 추세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노는데 요즘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7월에도 제가 아는 곳이 한 곳 닫았고 8월에도 한 곳 닫고 9월에도 한 곳 닫고 11월에도 한 곳 닫는 곳이 있거든요. 그 19년도, 20년도에 그런 붐처럼 일었던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약간 지금은 조금 오히려 줄어든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 당시에 막 많이 생겼던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들의 숫자에 비해서 지금은 오히려 새롭게 생기는 가게들의 숫자가 좀 줄고 있거든요. 업계가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갖고 더 성장하고 있다면 매장 숫자가 계속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 샵에 여태 방문하셨던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따로 계실까요? 저는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아이들인데 이제 저희가 1월에 오픈했었거든요. 근데 좀 추울 때 그 아이들이 저녁 때쯤에 파자마 차림에 슬리퍼만 신고 패딩만 딱 입고서 사탕을 담으러 온 거예요. 그때 비건 사탕을 겨울에 팔았거든요. 근데 수제 사탕을 담으러 왔는데 레고 모양의 네모난 조그만 용기에 자기 이름 스티커 붙어있는 아이 둘이 엄마랑 같이 파자마에 패딩만 걸치고 쫄래쫄래 나와서 우리 동네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가게에서 자기 이름 용기에 사탕 요만큼 담아주세요. 사탕을 담아가면서 엄마가 그거 일주일치야 이러면서 담아가셨는데 그 아이에게 우리 가게가 어떻게 기억될까 이런 생각이 좀 오래 남았어요.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이런 무포장 가게가 있었어.
개인 용기를 가져가서 사탕을 담아서 할 수 있던 그런 가게가 있었어. 어릴 적에 추억의 동네 가게 이런 걸로 좀 기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분들이 편하게 용기 낼 수 있는 가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해 하게 됐거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이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과 그리고 잘 팔리진 않지만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좋아하시는 그런 제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제 그래놀라가 제일 잘 팔려요. 그리고 수제 그래놀라의 경우는 그래놀라를 직접 만드시는 데서 저희가 벌크를 정말 다회 용기에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도 쓰레기 없이 정말 제로 쓰레기로 판매하고 있고요. 또 맛도 좋고 수제 그래놀라 업계에서는 좀 가격도 착한 편이라서 그래놀라가 가장 잘 나가고요. 저희 두부 과자를 저는 제일 좋아하고 또 추천드리는데 원래는 벌크 유통을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항상 이렇게 비닐 소포장만, 왜냐면 두부 과자 자체가 굉장히 얇고 바삭해서 잘 부서질 수 있으니까 벌크 유통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는데 저희가 좀 설득을 드리고 유통을 할 때도 이 업체도 저희가 직접 경기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받아오고 택배 과정에서도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염려하셔서 그럼 저희가 직접 받아오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직접 받아오고 맛도 너무 좋아요.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제로웨이스트랑 이제 탄소 중립이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포장 쓰레기가, 그러니까 포장재라는 산업 자체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해요.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는 진짜로 정말 잠깐 썼다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플라스틱 포장재 자체가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소비도 아니고 내용물, 우리가 원하는 내용물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물론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또 오래 유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지만 꼭 그렇게 필요한 포장재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좀 보기에 예뻐야 먹기도 좋다라는 인식들 때문에 좀 포장재에 과하게 신경을 쓴다거나 우리의 어떤 식품 업계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은데 그런 포장 쓰레기가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심지어 죽어가는 석유 산업을 일으킬 정도로 플라스틱 포장재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석유 산업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탈석유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 산업을 우리가 문 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플라스틱의 모든 것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실제로 석유 업계에 다음 비전을 발표하는 그런 컨퍼런스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포장재가 계속 탈석탄, 탈석유화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 포장재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포장재를 다 어떤 종이나 천연 재료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친환경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모든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개선, 우리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곱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로웨이스트 입문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떤 조언이 있으시다면 근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제로웨이스트가 선택이나 나의 어떤 힙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저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하다가 좀 어려우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꾸준히 지속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제로웨이스트를 하는 좀 동반자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플로깅 행사들, 내가 혼자 할 때는 좀 힘드니까 그런 행사에 한 번씩 참여하면서 좀 같이 힘을 얻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 조언을 듣고, 그리고 특히 동네에 제로웨이트 샵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로웨이트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또 다 들어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도움도 받고 좀 그런 힘든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마음의 무엇을 풀고,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은 탄소 중립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저희한테도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